시청자 여러분, 이 사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요? 한 해군 기지, 한 항공모함, 그리고 단 한 대의 드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맞물리자 국가 안보에 중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찰하던 날 미 해군 루스벨트 항모 위를 드론이 날았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의 정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띄운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촬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드론은 중국산이었고 촬영된 영상은 중국 SNS에 게시되고 어쩌면 자동으로 중국 서버에 저장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발생한 과거이지만 그 여파는 앞으로의 안보 정책에도 강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가 맞이할 외교 환경, 특히 친중 노선이 강화될 가능성 속에서 이 같은 사건은 더 이상 예외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서는 단순한 드론 불법 촬영을 넘어 국가안보의 사각지대가 어디였는지를 조명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단순한 드론 동호회 취미라고요? 아니, 이건 명백한 안보 침해입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 이번 영상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오늘 연합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포함한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저희들은 40대 남성과 30대 남성 그리고 불구속 입건된 30대 여성까지 포함해 총 3명으로 모두 부산의 한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부산 남구에 위치한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총 9차례에 걸쳐 드론을 띄웠습니다. 촬영 대상은 대한민국 해군기지는 물론 한미일 공동훈련을 위해 입항한 루스벨트함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붙잡힌 날짜였는데요. 2024년 6월 25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루스벨트함을 직접 시찰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A씨 일당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우다가 순찰 중이던 군인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이 사용한 드론은 중국 제조사 제품으로 해당 앱에 가입해야 촬영이 가능하며 촬영 즉시 중국 본사 서버로 전송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우리 군도 해당 제조사 제품은 보안상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즉 이들이 촬영한 약 12기가 분량의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는 중국 서버로 전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중 일부는 틱톡 등 중국 SNS에 이미 게시되기까지 했습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동호회 활동, 드론 덕후라는 말로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었다라고 판단했고 방첩사령부 역시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라고 종합 의견을 내렸습니다. 또한 경찰은 외국인을 군사기지법 및 일반 이적죄로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안의 중대함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겠죠.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이와 같은 사안이 향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권의 외교 기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저자세 일변도의 태도는 안보 위협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한미일 연합훈련과 미 해군 항모가 개입된 군사적 민감 사안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던 만큼 국가기밀 수준의 촬영물 유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명백한 안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도 당시 안보 환경과 맞물려서 평가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눈여겨볼 점은 이후 정권과 언론, 정치권이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얼마나 일관되게 안보의 가치를 우선하느냐라는 것이겠지요. 안보의 문제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이중잣대는 어느 정권이든 지양돼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찰한 바로 그날 드론이 떠 있었다는 사실은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실제로 드론은 고도 설정과 항로 지정이 가능하며 특정 지점을 자동 추적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용 촬영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정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저희들이 체포되기 전 9차례의 촬영도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현행 군사보안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또 경고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은 우리 안보의 파트너가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경쟁 상대를 넘어서 기술, 정보,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민간 기술을 활용한 정보 수집 가능성, 그리고 SNS를 통한 무단 정보 유출 등은 중국이 단순히 외교 상대국이 아닌 전략적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촬영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곧장 중국 서버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국가 보안 체계가 중국에 대해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를 드러내는 셈입니다. 따라서 향후 안보 전략 수립 시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독자적인 보안 기술 확보가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드론과 같은 민간 기술을 악용한 정찰 및 침투 시도는 앞으로 더 빈번해질 것입니다. 특히 드론은 저렴한 가격, 쉬운 조작, 그리고 고성능 카메라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테러나 정찰 등 비군사적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공항, 원전, 통신시설 등 전략적 기반 시설도 그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한 법적 처벌 수준을 넘어서 사전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갖춘 드론 방어망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드론 사용자의 실명 인증, 비행 경로 실시간 추적 시스템 도입, 중요 시설 주변 드론 비행 금지 구역 확대 등 제도적인 보안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드론 제조사에 대한 보안 규제 역시 국제 기준에 맞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규제에 벗어나 국가 차원의 기술적 대응 체계와 사이버 연계 보안 시스템이 함께 구축돼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윤석열 대통령을 노린 듯한 우연의 일치 아니면 위협 시도는 철저히 조사돼야 합니다.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군사 안보 전체를 향한 위협입니다. 국가 안보는 단순히 군인만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정치권이, 여론이,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침묵과 무관심이 이어진다면 이 같은 사건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찰 당일 그 항모위를 노린 중국 드론, 그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중국 SNS에 올라가고 중국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면 이건 이미 전쟁입니다. 단지 총성 없는 정보 전쟁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발생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취하게 될 친중 기조 외교 정책이 어떤 안보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를 경계하게 만드는 경고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군사기밀과 관련된 민감 사안에 대해 정부가 더욱 철저한 대비와 원칙이 있는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